있겠습니까? 필요한 만큼의 최소한의 요구는 당연히 있겠죠. 그죠? 제가 전기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전기가 한정이 제공하고 있으니까 모든 다른 기관에서는 절대 전기를 보유하면 안 된다라는 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원 같은 경우에 한참 수술하다가 환자에서 전기 차단했다가 수술 장비가 전부 꺼져버려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누군가가 아무리 전기를 대용량으로 제공한다 하더라도 개인이 보유해야 될 만큼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대세만큼은 대부분의 전기는 어디에 의존합니까? 우리 같은 한자리에 의존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IT를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필요한 만큼 빌려 쓰는 방식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기나 가스와 같은 사회 인프라에서 얻은 교훈이고, IT가 이렇지 못해서 당하고 있는 불편함이 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필요한 만큼 빌려 쓸 수 있으면 마치 전기에 있어서 한전과 같은 존재가 있는 것처럼 IT 분야에도 누군가가 있어서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업체이든 정부기관이든 간에 거기에는 많은 책임이 뒤따를 겁니다. 고객이 원하면 언제든지 제공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사용한 만큼만 요금을 부과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비용 효율성을 감당할 수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잘 달성해서 쓸데없이, 예를 들어 굉장히 좋은 기술 같긴 한데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시켜서 나라 전체를 오염국가로 만든다든지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죠? 사회적 책임을 다 하면서도 경제적으로 필요한 만큼 누군가에게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누군가가 이 제3자를 말하는 거죠. IT를 대규모화가 가능하고, 이 말은 많은 사람이 들이닥쳐서 모두 다 IT를 쓰겠다고 요청해도 충분히 제공해줄 수 있어야 되고 라는 것일 겁니다. 또 두 번째는 탄력적으로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이번 달에는 IT를 굉장히 많이 빌렸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컴퓨팅도 빌렸었고 스토리지도 빌렸었는데 다음 달에는 필요성이 없어져서 더 이상 안 쓰겠다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허용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기 사용할 때 어떻습니까? 이번 달에 에어컨 많이 켜서 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다음 달에도 무조건 그 요금을 내야 된다면 겁이 나서 에어컨 아무도 안 켜겠죠. 근데 그렇지 않죠. 아시다시피. 그렇죠? 많이 쓴다는 많이 내고 적게 쓴다는 적게 냅니다. 다만 한 가지의 재밌는 현실은 뭐냐면, 많이 쓴다고 해서 그냥 쓰고 싶은 만큼 펑펑 쓰게 내버려두면 안 되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거기에는 용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많이 쓰는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페널티를 더 물립니다. 누진 요금을 내기죠. 그런 식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적어도 요금을 낼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충분한 용량을 제공해줄 만큼 스케일업을 해야 되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뻣뻣한 어떤 계약 조건이라든지 어떤 사용을 강제해서 불필요한 요금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렉스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IT를 서비스 방식으로 제공해 준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모든 기관이 IT를 직접 소유하고 계속해서 투자해서 확장하려고 하기보다는 누군가에게 대부분의 IT를 빌려 쓰는 방식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마치 전기와 가스를 빌려 쓰고 나중에 요금을 내는 것처럼요. 그렇게 빌려 쓰는 IT를 뭐라고 하느냐, 바로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충분히 많이 들으셨겠지만 클라우드가 너무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는 가상화가 어쩌고 기술 이야기만 하다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대부분의 업체를 불러서 설명을 들으시면 자기 회사가 잘하고 있는 것이 클라우드라고 주장을 하다 보니 실컷 듣고도 뭐가 클라우드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클라우드는 바로 이것입니다. 누군가가 제3자가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충분한 용량을 굉장히 탄력적인 방법으로 서비스 방식으로 제공해주는 것이 바로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클라우드가 왜 뉴노멀에 포함되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위에 있는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이피션시, 효율성에 대한 요구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괜히 투자해놓고 놀리고 있는 것도 비효율성이고, 해야 할 일을 못해서 사업 기회를 놓치거나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 또한 굉장한 로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비효율성인 줄 알고 보면 이걸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클라우드로 가고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클라우드를 이렇게 설명하고 다니면 많은 분들이, 야, 그러면 당장에 모든 걸 다 클라우드로 가야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클라우드는 분명히 중요한 미래이고 또 이미 많은 준비가 되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굉장히 난점이 많은 기술입니다. 한 예를 들면 우리가 전기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전기를 발전하는지 노하우가 많이 쌓였습니다. 수력 발전, 화력 발전, 풍력, 원자력 여러 가지 기술도 이미 있고, 어떻게 축전하는지, 어떻게 배전하는지, 어떻게 고압선로를 통해서 로스가 손실이 적게 전기를 보내는지 이런 기술이 이미 쌓여 있고 어느 정도 규격화가 되어 있어서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는 220V를 썼는데 저기 조금 전에 대전을 갔더니 138V를 쓰더라니 이런 이상한 세상이면 우리가 어떻게 믿고 쓰겠습니까? 충분히 규격화되어서 안심하고 서로 상호 운영이 가능한 세상이 전기에는 달성이 되었습니다만 클라우드에는 아직까지 전혀 그런 세상이 오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초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먼저 시도해볼 만한 분야에 먼저 하시는 것이 좋은 접근 방법이지 우리 뭐 KBS의 모든 서비스의 IT는 앞으로 클라우드로 옮겨버려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갑자기 하시는 것은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야에 적합한가에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간헐적으로만 IT가 필요한 경우 어떤 서비스를 새로 열었는데 어느 기간 동안은 IT가 필요한데 어느 기간 동안은 전혀 용도가 없다가 또 다음에도 필요하다가 이런 식으로 사용될 경우가 있죠. 이게 전통적인 방식으로 IT를 주장할 때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항상 IT 설비를 유지하고 IT 인력에 급여를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클라우드에게 맡긴다면 필요할 때만 빌려 쓰고 요금을 내고 안 쓰면 안 내는 것만인 거죠.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이죠. 또 매우 급성장이 기대되는 어떤 사업 분야가 있을 때 지금은 사용자가 별로 없는데 나중에 고객들이 한꺼번에 엄청 들이닥칠 가능성이 있는데 얼마나 들이닥칠지 예측도 안 되고 그렇다고 미리 투자했다가 고객이 안 오면 망하는 것이죠. 그 사업 자체가. 그죠? 이런 식의 그 IT 수요가 있는 분야에 역시 클라우드가 좋다는 뜻이고요. 한 번씩 버스팅이 발생할 때 이건 엄청난 수요가 몰릴 걸 알고는 있는데 언제 몰릴지 모를 때 한 예를 들면 제가 석사 졸업할 때 북한에서 어떤 공군 조종사가 비행기를 한 적 모르고 남한으로 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온 적이 있는데 그때 갑자기 전화가 폭주해가지고 아무도 전화 연락을 못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죠? IT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데 이런 일이 있는 분야가 있다는 거죠. 이걸 보험 삼아 누군가에게서 빌려 쓰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고요. 또 주기적으로 오락가락하면서 IT 사용이 폭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경우들을 잘 생각해 보면 이 클라우드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었느냐 포기했거나 아니면 어느 선까지만 서비스하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방식을 주로 채택해 왔습니다. 그런데 포기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왜냐하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클라우드 업체가 얼마든지 이걸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클라우드를 무조건 쓰십시오라고 오늘 이상한 결론으로 내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용량 문제인데요. 앞에서 제가 스케일러블하게 제공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스케일러블하다는 말은 더 많은 용량을 요구하면 충분히 공급자가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해석이 가능한데 우리가 전기의 경우와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량의 진짜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많은 용량을 요구할 때는 대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여름에 모든 가정이 다 에어컨을 최대 용량으로 사용하면 우리나라 전기 모자랄 수밖에 없죠. 그런 문제가 클라우드에서 역시 발생한다는 것이고요. 이 용량에 저는 다른 문제로 생각하고 싶은데 이 클라우드가 보통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느냐 서비스를 처음에 공개할 때요. 99.9% 정도까지 업타임을 보장합니다. 업타임이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끊어짐 없이 뭔가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이 정도라면 사실 어지간한 전산 부서를 가지고 있는 기관도 99.9%만큼의 업타임을 제공하는 기관이 거의 없습니다. 뭐 고장이 나서 스탑되는 수도 있고 백업하느라고 정지하는 수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0.1% 또는 0.01%가 왜 기분 나쁘냐?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순간에 서비스가 단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기 사용해보면 그런 걸 느끼죠. 그죠? 전기가 평소에 굉장히 스위치만 키면 항상 쓸 수 있는 고마운 존재이지만 아니 뭐 김연아 선수 무슨 올림픽 나가서 결승 시합하기 직전에 갑자기 단전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떤 배신감보다 더 크죠. 단전된 시간이 단지 5분이라도 그 5분 동안에 김연아 선수의 경기가 끝나버렸다면 더 배신감이 크죠. IT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라우드가 아무리 업타임을 보장하고 더 많은 용량을 여러분에게 제공해줘도 여러분이 기분 나빠할 일은 항상 발생한다는 것이고요. 그 5분이 여러분에게 목숨보다 중요한 사업이 있으시다면 그만큼은 자체 설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걸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여러 현실들이 얘기해 보시면 신뢰성이나 연결성, 표준, 변경, 규제 많은 우려사항이 있긴 합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 정부는 하더라도 방송통신위원회와 지경부와 행안부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문제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책들을 법안을 내놓기도 하고 여러 정책들을 다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있는 중입니다.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클라우드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인용해서 혹시 저작권에 걸리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수년 전에 그 시대 정신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재밌는 비디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 종교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정치 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어떤 비디오였습니다만 그 자이트가이스트라고 독일어 같은데요. 우리말로 옮기면 시대의 정신으로 번역되는 것 같습니다. 그 영화라는 이 글자, 더 무비라는 글자를 제가 오늘날 IT는 클라우드가 바로 시대 정신인 것 같습니다. 이건 기술이 좋아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IT를 기술적인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클라우드를 구성하는 기술이 무엇이고 그게 여러분에게 전혀 먹힐 이유가 없었습니다만 이제는 효율성에 대한 생각이 예전과는 굉장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효율성이라는 게 그냥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이고 하는 식의 문제가 아니고 효율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굉장히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되다 보니까 IT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대 정신이 바로 클라우드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니콜라스 카라가 원래 어느 행사에서 발표할 때 이 디스럽터가 될 거냐, 디스럽터라는 말은 어떤 시장이나 또는 어떤 사회적 현상에서 분열자의 역할을 하는 걸 보고 디스럽터라고 하죠. 처음에는 분열자가 몇몇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죠? 모든 사람이 이쪽 방향을 가고 있는데 몇몇만 분열해서 작은 그룹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월이 조금만 지나고 보면 분열자가 오히려 메이저 그룹이 되고 옛날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이 소수가 되는 것이 순식간에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가끔씩 연예인들 그 연예 프로그램 보면은 어떤 퀴즈를 내놓고 그죠? 그 답이 두 종류가 있다면 동그라미를 크게 그려놓고 이쪽 답을 찬성하는 사람은 이쪽에 모이고 저쪽 답을 찬성하면 저쪽에 모이고 이런 식의 퀴즈 게임 할 때가 있죠. 거기 보면은 처음에는 어느 한쪽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데 굉장히 그 많은 정보를 똑똑하다고 알려진 어떤 사람이 다른 쪽으로 옮겨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다수의 사람이 우우 옮겨가고 있죠. 그죠? 이게 바로 디스럽터의 역할입니다. 처음에는 소수인 것 같지만 다수를 이끌 힘이 있는 사람이 다수를 실제로 이끌 상황이 되면 그 분이 바로 디스럽터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클라우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디스럽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디스럽터를 따라가지 않고 잘못해서 엉뚱한 것에 계속 남아있으면 디스럽티드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야말로 약자로 분류되어갖고 퇴출되는 상황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이분이 이렇게 재밌는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아마 아무래도 특히 클라우드는 연관성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많은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클라우드는 지금 당장에 저렇게 하면 된다라고 목표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앞으로 점차 세상이 IT를 직접 소유하기보다는 누군가에서 빌려 쓰는 방식으로 바뀔 것은 자명한 현실이고 그 여정이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여러분도 이 여정에 늦지 않게 동참하시기를 제가 권유하는 뜻에서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말씀을 맺을 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은 미래가 이럴 것 같다느니 IT는 이렇게 미래가 가고 있다느니 하는 그 몇몇 거망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많은 상황을 잘 분석해보면 변화의 대표적인 경향은 이와 같다는 것이고요. 그 경향을 현재의 노멀이라는 곳에 매핑해서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뉴 노멀이 몇 가지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노멀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이런 해석이 가능한데 여러분 입장에서라면 현재 노멀이라고 판단되는 것이 전혀 다른 일을 하고 계시니까 다른 형태의 노멀을 찾으실 수 있겠죠. 거기에 앞에서 말씀드린 스티브라는 프레임work을 적용하시면 새로운 노멀을 분명히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려고 봅니다. 이와 같은 방법론을 소개드리는 것이 한 가지 목표였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관점에서 그 뉴 노멀을 해석했을 때 가장 관심이 있는 여러분과 그래도 연관이 있다고 보이는 두 분야가 바로 NUI와 클라우드인 것 같습니다. 특히 클라우드에 대해서만큼은 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클라우드 하면서 뜬금 잡은 이야기 하느냐라고 놀러 계시지 마시고 제가 작은아마 기술을 다 걷어내고 무엇이 클라우드인지 가장 쉽게 이해를 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많은 활용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설명을